여러분은 혹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시나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주변 사람들과 마찰 없이 잘 지낸다는 칭찬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혹시 그 착함이 당신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분들에게 자신을 사랑할 용기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깃들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늘 착한 아이였습니다. 까다롭지 않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며 항상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아이. 어른이 된 지금 저는 수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지만 정작 깊은 관계를 맺는 데에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 삶을 이토록 공허하고 무기력하게 만든 것은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자신의 지나친 착함, 즉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 자신을 잃어버린 착한 아이 콤플렉스였다는 것을요. 우리는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참 착하시네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 말은 당신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마찰이 없군요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내 의견에 반대하지 않고 내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며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마치 순풍처럼 편안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찰이 없다는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의지, 다른 사람의 기호에 끊임없이 자신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항상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아니요,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타인과의 마찰을 피하며 살아왔다면 아주 작은 의견 충돌조차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착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무례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착하지 않다는 것은 당신이 말하고 싶은 모든 것에 대해 솔직하고 진실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지 혹은 그들이 당신의 의견을 좋아하지 않을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당신은 세상에 당신의 목소리를 온전히 진실되게 꾸밈없이 내보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당신은 당신 자신의 생각, 신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신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소신, 즉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믿음을 버립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렵고 불편한 대화를 피하고 예의라는 벽 뒤에 숨어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감정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니오를 외치면서 입으로는 예라고 말하고 예를 원하면서도 아니오라고 답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국 당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패배뿐인 싸움입니다. 착하지 않다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삶의 통제권을 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원할 때 예라고 말하고 원하지 않을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의견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뿐입니다. 당신은 힘의 위치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하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어쩌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불안하고 우울했으며 무기력했던 시기는 역설적으로 제가 모든 사람에게 맞추고 친절하며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제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 마찰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느꼈을 때 저는 비로소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제발 저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갈망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당신은 정말 착하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에게 그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칭찬이 아니야 라고 되뇌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행동하고 남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으로는 결코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제 모습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 가끔 잠자리에 누울 때면 저조차도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착함을 조금 덜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채워넣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말할지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친절함과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 소통에서의 마찰을 피하려는 행동 뒤에 숨지 마세요. 싫은 것이 있다면 그렇다고 말하세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고 요구하세요. 다른 사람의 반응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반응 또한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감정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자라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감정은 바로 분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타인에 대한 분노. 이 분노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과 삶에서 원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에 대해 솔직하지 못할 때 싹트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던 제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덜 착했다면 훨씬 더 깊고 진실한 관계들을 맺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외부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내면에서 끝없는 전쟁과 싸움을 벌이는 것은 결코 건강한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과의 마찰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착하지 않을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경험은 잔인할 만큼 강렬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모든 것을 처음으로 느끼는 그 순간의 생생함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련과도 같습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격렬한 행위이듯 삶을 경험하는 것 또한 상처 없이 지나갈 수 없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 상처와 흉터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투쟁입니다.
그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저는 이제 무조건 예라고 답하거나 방어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잠시 멈춰서서 제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나의 현재 역량과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를 고려한 후 도움을 주려는 나의 마음과 나 자신의 안녕을 지키려는 필요를 모두 존중하는 자리에서 응답합니다. 이는 때로 조건을 달아 예라고 말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며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생각해볼게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답들은 제가 착함과 착하지 않음이라는 이분법에 갇혀 있을 때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나쁜 부분이라고 이름 붙였던 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원하는 이기적인 부분,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하는 분노하는 부분, 항상 남을 돕고 싶지만은 않은 게으른 부분. 이것들은 제거해야 할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억압되어 온 우리 인간성의 필수적인 측면들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되찾아야 할 소중한 삶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의 이기심은 사실 악마화되었던 건강한 자기이익이었고, 저의 게으름은 휴식과 회복에 대한 제 몸의 지혜였으며, 저의 까칠함은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판단하기를 멈추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그것들은 그림자 속 악마에서 지혜를 주는 동맹으로 변모했습니다. 시인 월트 휘트먼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나 자신과 모순되는가? 아주 좋다. 그렇다면 나는 나 자신과 모순된다. 나는 거대하다. 나는 다수를 포함한다. 지나치게 착한 사람은 자신을 잡고 일관되며 예측 가능한 존재로 만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회복이란 우리의 거대함, 우리의 모순, 우리의 다수를 끌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관대하면서도 경계가 분명할 수 있고 따뜻하면서도 단호하며 다정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목표는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성의 모든 스펙트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착하게 살아온 것에는 이상한 선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해온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 즉 우리의 그림자와 친밀하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함은 처음에는 저주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지혜가 됩니다. 우리는 어둠을 압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로부터 도망쳐왔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돌아서서 그것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도 우리 삶의 모든 용들은 우리가 단 한 번만이라도 아름다움과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공주들일지도 모른다. 착한 사람이 두려워하는 용들, 즉 갈등, 실망, 거절, 분노는 우리가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할 때 변모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어디서 우리 자신을 버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스승이 됩니다. 융이 말했듯이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이상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자신에 대해 거부해온 모든 것일 뿐입니다. 착한 사람의 그림자는 특히 풍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거부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 이기심, 성적 욕망, 야망, 경쟁심, 힘과 인정을 향한 욕구를 모두 밀어냈습니다. 그림자는 이 모든 거부된 생명력을 우리가 되찾아주기를 기다리며 품고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은 영혼의 고고학과 같습니다. 우리는 조건하의 층을 파헤쳐 묻혀있던 우리 자신의 일부를 발굴합니다. 우리가 발굴하는 각각의 유물은 우리가 언제, 그것을 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모님이 이혼했을 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했던 7살 때 억눌렀던 분노. 잘난 척하는 것은 좋은 여학생이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던 12살 때 묻어버린 야망. 욕망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든다고 배운 15살 때 부정했던 성적 욕망. 우리의 착함의 근원을 파고드는 여정은 우리 상처의 뿌리로 그리고 진정한 치유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림자와 친구가 되는 과정은 종종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림자는 이미지, 상징, 꿈, 즉 무의식의 언어로 말합니다. 저는 악당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쓰고 늘 피하던 색깔로 그림을 그리며 너무 거칠고 너무 성적이며 너무 공격적이라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춤을 추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행위를 통해 저는 형태 없는 것에 형태를 부여하고 그림자가 안전하게 자신을 표현하도록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신은 영혼에 무언가를 더함으로써가 아니라 무언가를 덜어냄으로써 발견된다. 착함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대체로 빼는 과정입니다. 거짓된 층, 연기, 수능을 제거하고 본질적이고 진실한 무언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덜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발견하는 것은 항상 예쁘거나 편안하지는 않지만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관계, 일상생활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익숙했던 오래된 전략 없이 말이죠. 이 귀환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도전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세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무경계로부터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너 변했어. 너무 이기적이야 와 같은 비난이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들은 당신의 진정성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어떤 관계들은 당신이 진짜가 되었을 때 오히려 더 깊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예전에 너는 너무 착해서 오히려 믿을 수가 없었어. 이제야 진짜 너를 알 것 같아 라고 말해주는 친구도 생길 것입니다. 이 귀환은 우리의 새로운 이해에 대한 끊임없는 재확신을 요구합니다. 매일, 때로는 매시간, 우리는 착함 대신 진정성을, 편안함 대신 진실을, 인정 대신 자기 존중을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끊임없는 선택이 지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마침내 진정성이 우리의 기본값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그가 속한 전체 시스템이 재편성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선 파문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경계를 가진 부모를 보며 자기 존중을 배우고 우리의 동료들은 우리의 아니오를 보며 자신들의 한계를 설정할 용기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기 배신이 미덕이라는 집단적 허구에 참여하기를 멈출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균열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 자신을 축소하라고 요구하는 문화에 대한 반란이자 일종의 행동주의입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파문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살아남지 못하고 어떤 가족 관계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관계들은 역할 연기가 아닌 진정한 애정에 기반한 더욱 진실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무엇을 들여오고 무엇을 내보낼지 선택하게 해주는 문입니다. 경계는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이자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경계가 있을 때 우리는 고갈이 아닌 풍요로움 속에서 진심으로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얘가 진짜 얘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람, 사랑받기 위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그 완벽한 사람은 착함이라는 여러 겹의 옷 아래에 묻혀 있었을 뿐 처음부터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을요. 이 귀향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연기 대신 진정성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의 아니오를 존중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렇게 착하게 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당신이 연기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당신의 진정성은 당신의 친절함보다 세상에 더 필요한 선물입니다. 세상에는 이미 착한 사람이 충분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진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통합한 사람들, 경계를 가지고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주는 것만큼이나 받는 것에도 능숙한 사람들, 자신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들. 이것은 결론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착함이라는 텅 빈 안전함을 진정성이라는 생생한 살아있음과 바꾸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배신하려 할 때 긴장하고 진실을 말할 때 이완되며 당신 것이 아닌 짐을 짊어질 때 무거워지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가벼워집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변화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아주 작은 첫걸음을 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주 작은 아니오를 말해보거나 사소한 선호를 표현해보거나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기 전에 당신 자신을 위해 단 5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반란의 씨앗을 심고 당신의 관심으로 물을 주세요. 그리고 무엇이 자라나는지 지켜보세요.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이미 당신 안에서 싹트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고유한 존재가 온전히 피어나는 그날을 응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